노인들이 보금자리 안식처 공간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동물, 곤충도 자신의 안식처 보금자리 공간이 필요하듯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안식처 공간 보금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공간은 아이들이 자기 공부방이 있을 때 훨씬 지능도 높고 학습 능력도 향상된다는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공간 시간은 다른 연령대보다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노인들의 시간은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드디어 노년기에 달하였고 앞으로 나아갈 단계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완성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노인들의 공간은 바깥 사회에서 활동하는 시간보다 혼자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공간이 안식처, 보금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조금씩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야만.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리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책도 보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 딸들에게 다 주고 자신의 안식처, 보금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77세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딸 둘의 막내 아들, 40세인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아파트 큰 거 사주시느라고 딸들이 말렸는데 시골에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아들한테 주고 아파트 도시로 이사 오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산 지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졌고 유치원 다니는 손주도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할머니 방에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날도 아들 부부가 여행을 갔는데 어제는 아들이랑 통화가 되었는데 오늘 온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바늘방 속에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시골에서는 곰을 폐지를 주어 팔면 오후 3시쯤이면 리어카 한 대로 차서 돈 10,000원, 15,000원은 거뜬히 버신다고 합니다. 또 공장 사장님들이 박스를 모아서 주신다고, 고향에서 보는 하늘, 땅, 강아지, 이웃집, 철물점, 박스를 주시는 공장 사장들, 가게 사장들 너무 그립고 나의 생활을 이루는 분신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할머니께서 고향을 너무 그리워하십니다. 고향에서 보는 하늘, 땅, 이웃집, 또 나의 추억,
깃들인 물건들, 집들 모두가 그립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한 할머니가 딸 사위에게 전 재산을 다 주시고 살다가 딸이 망해서 아들 집에 오셨습니다. 며느리가 교사 선생님인데 상담을 하러 온 경우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아파트에 나가시고 경로당에 나가시면서 며느리가 자기를 구박한다고 소문났다고 어떤 교회 다니는 신자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 죄짓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이 할머니가 행동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멀리 애국에 있는 아들 따라 갔다가 우울증에 걸리신 노인들도 계십니다. 한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이 망하면 열심히 사는 자식에게 짐짝처럼 옮겨져서 고생을 하시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못 사는 자식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고 또 그 자식이 같이 사는 게 힘들으니까 마음씨가 나쁘죠. 또 요양원이나 요양봉원에 보내고 그 비용은 잘 사는 아들한테 또 보태라고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노인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노인들이 힘들게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노인들,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내 손길이 닿은 물건들, 추억이 묻어있는 물건, 내가 소중히 생각한 물건들 다 버리고 자식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매장, 산고려장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일구었던 업적들, 역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 집에, 아들 집에, 딸 집에 들어갈 때 그 추억이 묻어있는 물건들, 40년 된 이상 사용했던 식탁, 처음 살림 장만할 때 만들었던, 샀던 물건들, 또 아들, 딸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책상, 의자들 다 없애버리고 아들, 딸네 집에 들어가는 경우, 이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모든 추억이 들어간 물건, 재산을 없애고 재산을 자식들한테, 그 자식한테 주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고려장이고 생매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들이 망해서 일시적으로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대로 나의 물건들, 내 재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내 재산, 돈이 있어야 자식들 앞에서 힘이 있고 당당합니다. 자식들이 일시적으로 망해서 들어왔을 경우 내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 사업, 아파트 산다고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들어가는 경우는 절대로 안 했으면 합니다. 제 경험, 상담 사례를 봐서라도 굉장히 노인들이 불행해집니다.
여유가 있으면 조금 도와주는 것은 괜찮지만 전 재산이 집에 하나인데 다른 자식들도 있는데 모두 팔아서 그 자식을 도와주는 것, 그 자식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옥이 되고 내가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얼마 전에 80세인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입원 기간이 끝나고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 견디고 괴로워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조그만 아파트에 와서 하루하루 간신히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온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내 집이 제일 좋다고 하십니다. 이 할머니는 딸도 셋 있고 아들도 있는데 혼자 사십니다. 조그만 아파트에서. 이렇게 노인들 모두가 자신의 보금자리 안식처 공간에서 자기를 이루는 그런 물건들, 추억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다시 회복해서 옛날로 돌아갑니다. 모든 노인들은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보금자리 공간 안식처가 크던 작던 대골 같으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안식처가 있다는 것, 내가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한테는 보금자리고 나의 그 마음을 되살리게 하고 생활에 활기를 주고 창의성 있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해 주어도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해서 들어온 자식들하고 일시적으로 함께 사는 건 모르지만 평생 같이 사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자식들한테 굉장히 폐를 끼치는 거고 부모님 찾아오는 거가 힘이 듭니다. 또 나중에 마음씨가 나쁜 그 이혼해서 들어온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바뀌어서 다른 자식들을 불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 있고 존재하고 힘이 있어야 자식들이 힘들 때 나의 안식처 보금자리로 와서 그 힘든 자식들이 쉴 수가 있고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고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년기가 될수록 지혜로워야 합니다. 반드시 나의 보금자리 안식처 공간이 아무리 적어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평생 함께한 그 물건들이 남이 볼 때는 하찮은 것 같고 바깥에 내다 놓으면은 고물도 안 되는 것들이지만 나한테는 엄청난 추억들, 나의 역사, 나의 땅과 노력이 스며든 그 분신들입니다. 그래서 또 노인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노인들을 상담할 때에 노인들의 미래는 죽음이기 때문에 주로 과거 아름다운 추억이 들어있는 아름다운 과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아름다움이 깃들인 과거 기억은 노인들한테는 자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노인기에는 자신의 보금자리, 안식처, 자신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자식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때도 꿋꿋하게 자기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훌륭한 말귀가 있습니다. 노년기가 될수록 무소의 뿔처럼 강하게, 독하게, 지혜롭게 혼자서 가셔야 됩니다. 혼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꿋꿋하게 강하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존재하셔야 됩니다.